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어렵고 침체되어 있었던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좀 한 구석에 기댈 수 있는 한 부분이었던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업이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는 게 규제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 도심에 더욱더 많은 주택들이 공급되게 하겠다라는 의도였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어느 정도 지금 한계점이 있는 이 주택 공급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좀 물꼬가 트일까요? 변호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개발 정비구역 자체를 좀 그 지정하는데 좀 쉽게 만드는 그 주거 정비 지수 폐지라던가 그리고 구역 절차 자체를 좀 간소화시키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이번에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초기 재건축 재개발 단계에 국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택 공급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이 허들을 하나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입주까지는 뭐 10년 이상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급을 논하기에는 아직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같은 의견이실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화된 부분이 초기 재건축 재개발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급을 위해서는 땅이 없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비구역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완화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나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가 기존에 우리가 80년대에 지어진 저층 주거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부시고 새롭게 짓게 되면 5층짜리 부시고 30층 아파트 짓게 되니까 당연히 조합원한테 나눠주고 임대 아파트 주고 나서도 일반 분양이 많았죠. 그럼 이제 실질적인 순증 효과가 컸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제 중층 아파트 같은 90년대 아파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용적률이 상향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적률을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증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만 가지고는 사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은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기보다는 이걸 적극적으로 또 발굴을 해서 이 두 양쪽에 양립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구역을 적극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에 대해 서울이라든가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재개발 사업 쪽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승현 대표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규제 완화가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래도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거는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주요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사업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결국 그래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거든요. 예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도 신규 그 재개발 구역들을 지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요건 자체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런 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주거 정비 지수를 폐지를 한다라는 거는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재개발 시장이 뭐 물론 공공성을 일정하게 확보는 하고 있겠지만 공공성이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라면 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용적률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행정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기 때문에 속도도 올릴 수 있고 사업성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과 뭐 주택 시장의 변화 자체가 너무 짧은 텀에 상당 부분 많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 안에서도 시장에서 가격들이 숙성되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조합들이든 뭐 투자자든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어떤 사업을 검토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업에 뭐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빠른 변화가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행정적인 부분 외적으로 뭐 사업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뭐 주변에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그 업체들하고 뭐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답을 찾는다면 답도 좀 찾을 수 있고 투자자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금이 묶여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도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 환경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저는 봅니다.